자, 다음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신청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청 정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정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청 절차에서 살펴보셨죠. 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신청 정보의 특징 살펴보시면 등기 원인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살펴보시겠습니다.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보는 모든 등기 신청에 공통되는 일반적 사항 외에 그 신청 근거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근거라고 하는 것은 대장 등본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판결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았는지, 수용회에서 소유권을 증명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기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구분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각 구분 소유자가 각각 자기 소유의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되 동시에 신청하거나 구분 건물 전부에 관해서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구분 소유자 중 일부의 자가 자기 소유의 구분 건물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자기 소유의 구분 건물에 관해서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구분 건물의 뭐에 관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시 신청뿐만 아니라 대위 신청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뭐한다? 동시 신청하고 대위 신청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으로서 전유 부분의 소유권과 처분의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표제부에 각각 기록된다. 자,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 다 살펴보셨던 내용이죠. 표제부가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상단 하단으로 구분되죠. 아래쪽에는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고 이렇게 일컬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보존 등기를 갖다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권 보존 등기. 우리 시험에서도 잘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권 보존 등기 사유가 되겠는데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을 때 처분 제한 등기 촉탁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자, 이런 기입 등기, 그 다음에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포함된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에는 임차권 등기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요하지 않지만 소유권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통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의 그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완료 통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어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말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없어야 될 등기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는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등기 원인에 따라서 등기 신청 절차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했다든지 매매를 원인으로 했다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했다든지 뭐 환매를 원인으로 했다든지 해서 이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할 때 이 일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 지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관념적인 지분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일부에 대해 대장상 분할 등록을 한 다음에 분할 분필 등기를 한 후에 분할 분필 후에 그 한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에 의한다. 말은 좀 어렵지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게 토지가 있다,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토지를 소유권을 갑을 갖고 있고요. 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전한다. 그러면 일부만 이전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현행법상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일부를 모해서 분할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별개의 필지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올바른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보시면 이는 일몰일권주의, 그 다음에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전체 면적에 대한 특정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일부는 분필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앞에서 많이 살펴보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했을 때 각각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